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안양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파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약속한 사람과 파혼하니 허탈하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냥 이곳에 제 이야기 다 풀어놓고 훌훌 털어보고자 합니다. 남자친구와는 큰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눈치 없이 제 아들만 잘난 줄 아는 예비 시모 때문에 파혼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귀한 아들 장가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콧대 높게 구는지. 하도 본인 아들 귀하다고 저를 무시하길래 열받아서 확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어디 결혼시키지 말고 평생 끼고 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그간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한 번도 첫눈에 반했던 적이 없습니다. 딱 내가 원하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제 이상형을 만난 적인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그토록 제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원하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죠. 다행히 남자친구 역시 저를 좋게 봐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먼저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사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와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을 몇 번 만나기는 했지만 얼마 못 가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다 나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는 거 아닌가. 내 인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우울하고 외롭기만 했는데 친구 덕분에 그토록 원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우린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의 큰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경쟁력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때 남자친구와 심층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도 대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는 성격도 아니고 나름대로 알뜰하게 모았는데 아파트 값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둘 다 연봉이 낮은 편도 아닌데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나 새삼 실감했어요. 이로써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나머지는 대출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 끝내고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여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께서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출받아서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출받을 생각입니다. 대출? 응. 남자친구랑 이야기해봤는데 대출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
전세금 대출받아서 살다가 돈 더 모아서 매매로 살까 싶어. 물론 그것도 대출 껴서 진행해야겠지만. 그래.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대출 받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 그런데 이자가 만만치 않을 텐데. 때 되면 전세금도 올려줘야 하고. 그러지 말고 엄마 명의로 있는 집, 그거 너희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건 어떻니? 엄마 집. 그거 엄마랑 아빠 노후자금이잖아. 노후자금이면 어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한테 주는 건데. 그리고 그 아파트 아니어도 엄마 아빠 지내는데 큰 문제 없어. 연금 꼬박꼬박 괜찮아. 뭐 하면 너희들이 용돈 좀 챙겨주면 되잖니.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정도 평수면 둘이 생활하기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나중에 돈 모아서 아이 생기면 그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신혼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기는 한데 정말 괜찮겠소? 그럼 괜찮지. 마침 내년이면 기간 끝나니까 너희 줄게.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해. 결혼하자마자 대출금 갚는 것보다 그 돈으로 더 저축하는 게 낫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신혼생활 하면서 돈 부지런히 모아. 둘이 모으면 금방 모일 거야.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노후자금 명목으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구매해 놓은 아파트라 두 분이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얼추 다 갚으셨어요. 거기다 그 사이에 값도 몇 배로 뛰어서 노후자금으로 두둑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저희는 대출받아도 괜찮은데 부모님은 한사코 뭐하러 대출받냐며 말리셨어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대출받아서 집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도와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이자로 나가는 돈도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돈 굳고 그 돈으로 더 저축할 수 있으니 저희에게는 너무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부모님 노후자금인데 그걸 저희가 빼앗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리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용돈을 조금 챙겨드릴까? 어떻게 생각해? 용돈? 그래. 그게 좋겠다. 계속 생각해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이렇게라도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은 됐다고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드리자. 우리 잘 살라고 노후자금 포기해 주신 거잖아. 우리가 앞으로 그 집에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챙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그렇게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용돈 챙겨줄 거 없다. 남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데 뭘 그러냐면서 차라리 용돈 줄 돈 있으면 그걸로 더 저축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고 다행히 남자친구와 뜻이 맞아서 어느 정도 챙겨드리자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고 거기서 예비시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본 예비시모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매서운 눈초리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들에게 대충 이야기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겸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물었어요. 제 대답을 다 듣고도 연신 고개를 저으며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까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네, 아가씨, 나는 이 결혼 그리 달갑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운 결혼 아닌가? 내가 겨우 이 정도 며느리 보려고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아닌데 말이야.
근데 못 듣자니까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그거 어디 있는 아파트니? 신축이야? 집값은 어느 정도고? 예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명의로 있는 집에 관해서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저는 아는 대로 다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처음과 똑같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계속 유지했어요. 난 또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이왕 해줄 거면은 더 좋고 넓은 곳으로 해야지. 겨우 그게 뭐야? 신축도 아니고 외곽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아들 직장이랑 거리가 한참 되는구만.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이지만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아가씨 한번 만나보겠다고 집에 데려오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아가씨가 특출나게 잘났던가 신축 아파트 떡하니 해줄 부모라도 했던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당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짝으로 적합하지. 그래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온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겨우겨우 참았더니만 이게 뭐야? 겨우 그깟 집으로 우리 아들 데려가시겠다? 이건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니야? 엄마.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거고 초면인데 예비 시모는 제 면전에 대고 선 넘은 행동을 이어갔어요. 옆에서 시모의 말을 듣던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며 한껏이 본인의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모는 조금의 굽힘도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었어요. 엄마 티 안 먹었어 이놈아.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그래도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어쩌니?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걸. 억지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네 엄마 솔직한 사람인 거 몰라? 그리고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지금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랑 결혼하려고 그래? 내가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비 시모가 왜 이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고 남자친구를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남자친구의 성장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적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남자친구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전에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자식만 생각하며 사신 분이라고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고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시모에게 잘하고자 했어요. 남자친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결혼하면 며느리 겸 딸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고부 사이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예비 시모의 반응이 너무도 싸늘해서 기대하던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했고 예비 시모는 자식 가진 게 죄라고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도 좋아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거라며 본인 아들에게 잘하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했더니 결국은 알겠다면 허락해 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시겠거니 했어. 미안해. 많이 당황스러웠지? 좀 당황스럽네. 그래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미리 언질 좀 해주지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럽더라. 정말 미안해. 미리 말했다면 좋았겠지만 괜한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지 몰랐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어쨌거나 우리 결혼 허락해 주셨잖아.
말이 저렇지 며느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에 관한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집도 못마땅해 하시고. 그건 엄마가 아니야 됐어. 내가 지금 생각이 조금 복잡하네.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나중에 연락하자.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나온 뒤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느껴졌고 남자친구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판단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과연 이런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걱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보니까 예비 시모 성격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인데 나중에 날 며느리로 인정해주고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이렇다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상상하게 됐어요. 시모와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도 많은 갈등이 생기겠다 싶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옳은 것인지 고민스러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감정 하나만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으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살 자신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미안해. 며칠 동안 신중히 고민해봤는데 난 그런 어머님을 모실 자신이 없어. 아니야.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지신 분 아니야. 워낙 자식 사랑이 끔찍하고 좋은 짝 맺어주고 싶은 욕심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것뿐이지 며느리로 반드시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나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결혼을 없게라도 하자는 거야? 엄마가 계속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허락하신 상황이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일로 파혼하자는 게 말이나 돼. 나에 대한 마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나도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나라고 이 결혼 없는 게 마음 편하겠어? 어머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 많이 사랑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어머님은 내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더군다나 부모님께서 해주신다는 집도 못마땅해 하시고 있고. 과연 결혼하면 달라지실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한 며느리인데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분명 마찰이 생길 거고 그럼 우리 둘 사이도 많이 힘들어질 거야.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믿고 결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해. 난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지 불행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래, 무슨 뜻인지 이해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난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네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우선 알았다고 했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모가 마음을 달리 먹지 않는 한 마음 바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슬프고 마음 아프지만 어느 정도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예비 시모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본인 집으로 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솔직히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나서 얼굴 봐봤자 좋을 게 뭐 있나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본인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마지못해서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서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 처음 봤던 예비 시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며 저를 격하게 맞이해줬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 어서 와.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와달라고 했어. 오늘은 힘들었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 우선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자. 과일 좋아한다길래 내가 손수 시장 가서 맛있는 걸로 사온 거야. 맛 좀 봐.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본 예비 시모가 맞는데 사람이 어떻게 일이 달라질 수가 있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게 차와 과일을 건네며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할 말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말씀하세요. 그래. 우선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사과할게. 그날 우리 집에 인사하고 마음고생 많았다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때는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남편 없이 혼자 키우면서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키웠어. 진짜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키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내 자식만 생각했나 봐. 왜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 예비 며느리도 충분히 귀한 자식인데 내가 너무 막말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 나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헤어질 생각까지 했다면서? 네, 뭐,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다시 마음 돌려줘.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 자식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고. 아유, 내가 주책이지. 그날 실수한 것들 다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앞으로 우리 예비 며느리 마음 속상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한테 서운했던 것들 다 풀고 가자. 그럴 수 있지? 둘이 결혼하면 내가 엄마처럼 잘 품어줄게. 갑작스럽게 변한 예비 시모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이 달라질 수 있나 신기하더군요. 그동안 저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제게 사과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과일이며 뭐며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자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라고 말했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비 시모가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제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예정대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본인은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별을 생각했던 것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자 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잘해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렇게까지 사과하면서 잘해보자고 먼저 손 건네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됐던 시모와의 관계가 잘 해결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정대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모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흘러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사람 고쳐줄 수 없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비 시모는 제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보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말고 보자고 해서 무슨 일이지 의아스러웠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예비 시모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별다른 건 아니고 이거 주려고. 시모는 가방에서 준비한 종이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건넨 건 다름 아닌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혼수 목록이네요? 이걸 왜 저한테... 왜기는 너더러 준비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걸 왜 저더러 준비하라고 하세요? 제가 신혼집 해가니까 혼수는 남자 쪽 어머니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셔놓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래, 그랬지. 그런데 그건 옆에 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고 이게 진짜야. 신혼집은 기본이고 혼수까지 네가 해오는 게 맞지 싶다. 양심이 있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그깟 신혼집이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혼수까지 해와야지. 그지 외곽에 있는 아파트잖아. 신축도 아니고. 겨우 그깟 집에 내 아들과 결혼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혼수까지 너희 집에서 준비하렴. 내가 준비한 이 혼수 목록대로. 어머니, 이건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랑 잘 지내보기로 하셨잖아요. 내가. 그건 옆에 아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나 단 한 번도 너 좋게 본 적 없어. 아들이 하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잠시 한 발 물러나 준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사람은 염치란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니?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사과하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동안 제게 하신 행동들도 다 거짓이었고요? 어머니 정말 소름 끼치는 분이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어쩌겠니?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난리치는데? 왜? 그동안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니? 주름 잡지 마. 억울한 건 바로 나야.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다 봐야 돼. 도대체 네가 뭐가 좋다고 굳이 비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더 조건 좋은 여자가 널리고 널렸는데 너 아니면 안 된대잖아. 그러니 별 수 있어? 자식 마음에 상처 주면서까지 결혼 반대하고 싶지 않아서 허락한 거야. 눈치끔 갖고 쇼한 거라고. 그럼 계속 연기하시지. 갑자기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또 파혼하자고 해서 어머님 아들한테 상처 주면 어쩌려고요? 파혼? 파혼을 어떻게 하니? 식장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너 정말 그럴 자신 있어? 주변 지인들, 가족들한테 결혼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파혼할 수 있냔 말이야. 너 남들 시선 신경 쓰는 애잖니? 왜 파혼했냐고 쑥덕거리는 거 견딜 수 있겠어? 그리고 파혼해봤자 손해보는 건 너야. 예약한 거 다 취소하고 수수료 물어봤자 좋을 게 뭐 있니? 그냥 내가 준 목록 보고 혼수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솔직히 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 위해서라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
대신에 내 조건은 이거야. 신혼집이랑 혼수까지 몽땅 네가 다 해오는 거. 제가 싫다면요? 그럼 별 수 없지. 이 결혼 죽어도 못하게 하는 수밖에. 근데 아가, 너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한 말 진심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 정도는 마땅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잘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기본 아니겠니? 막말로 네가 해오는 신혼집, 너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잖아. 그럼 혼수 정도는 네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거기다 결혼하면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로 했다면서? 감히 귀한 내 아들 돈을 그런 식으로 뺏어 쓰게? 그건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야. 결혼 전이나 친정부모 챙기는 거지. 결혼하면 네가 챙기고 모셔야 할 건 나 하나밖에 없어. 나 그렇게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닌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거니. 겨우 혼수 때문에 우리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디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내가 사과해서 마음 돌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 마음이잖아. 우리 아들 사랑해서 다시 마음 바꾼 거 아니었니? 그랬었죠. 그런데 틀렸어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 만큼 바보는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니가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사람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지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제게 하신 말씀만큼은 진심이겠지 싶었다고요. 자식이 원하는 일이고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로서 져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데 아니었군요. 그동안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 가증스럽게 연기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속은 게 화가 나네요. 뭐, 가증스럽게. 맞잖아요, 어머니. 이참에 연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악독한 시어머니 연기 맛깔나게 잘하시겠어요. 저는 어머니의 계획대로 움직여드릴 생각이 없어요. 결혼 준비 꽤 진행됐으니 못 모르겠지 싶으시죠? 그래서 어머니 입맛대로 움직일 거라 판단하셨겠지만 전혀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해도 어머님이랑 큰 걸림돌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란 감정, 그거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은 이별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억울하고 아까워도 헤어지는 게 맞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남들 시선에 신경 쓰는 편이지만 제 잘못으로 파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죠 뭐. 이런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했다.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그럼 다들 이해해 줄걸요. 오히려 그딴 집안이랑 잘 끝냈다고 축하해 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머님이 정말 최악이거든요. 신혼집 해다는 것도 감지덕지지. 어디서 이딴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들이밀면서 호스까지 해오려고 하세요. 이건 선 제대로 넘었죠? 지금 뭐 자식 가지고 장사하세요. 혼수로 제대로 한몫 챙기시려나 보네요. 근데 사람은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들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어마어마하면 이렇게 고시는 거 이해라도 하지. 어머님 아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예요. 거기다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요. 그리 대단한 아들도 아니면서 너무 많은 걸 말하시네요. 신혼집 구해오는 것도 감사히 여기셔야죠. 뭐라고? 너 지금 내 아들 무시하는 거야. 웃겨 정말. 내 아들이 뭐가 어때서? 그 정도면 훌륭하지. 네가 아주 보기에 겨워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나 본데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부니? 네가 파혼한다고 설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오히려 우리 쪽에서 파혼당할 수가 있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이거야.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확 갈아엎지 뭐. 내가 진짜 어른으로서 경고하는데 너 후회하지 마라. 지금 네가 컵대가리 없이 함부로 까부는 거 명심해.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다시 차려보고 싶다고 울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우리 아들 위해서 이깟 혼수도 못해와. 너의 그 아이량한 마음 잘 알겠네. 자랑은 무슨.
그래도 나는 너 생각해서 혼수 목록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은 거다? 더 추가하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울까봐 이 정도로 절충한 거라고. 그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까불어? 아, 그러세요. 어떻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나요? 이게 진짜 미쳐서 아주 제대로 날뛰네. 내가 너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야. 그럼 잘 됐네요. 저도 당신 같은 사람 시어머니로 모시기 싫어요. 파혼할 테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제발 본인하고 본인 아들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 어디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끼고 사세요. 그래야 다른 집 귀한 자식 고생 안 하죠. 저 여기 나가는 즉시 어머니 아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말할 거예요. 그럼 엄청 상처받고 실망하겠죠? 남자친구가 받을 충격은 크겠지만 그래도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엄마란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추악한지 자식도 알아야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 그런 협박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우리 아들 네가 떠드는 말 하나도 안 믿을걸? 내가 그렇게 키웠거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할 사람은 아니라고 안 믿을 거야. 자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마음대로 떠들어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원하신다면 어디 그렇게 해드리죠. 자식이 부모한테 크게 실망해서 괴로워하는 모습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고 계속 말 섞기도 싫어서 파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뭐 저런 게 다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즉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고 제가 들었던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예상과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사실이야. 네 엄마가 우리를 속였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니야, 네가 뭘 잘못 들었겠지. 아니면 오해했거나.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진 분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엄마 어떻게 또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난 도무지 안 믿겨. 내가 보는 앞에서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랬을 리 없잖아. 그 일 이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글쎄 그게 다 연기였다니까. 내가 뭐하러 너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겠니? 믿기 힘들겠지만 내 말 믿어야 돼. 네 엄마 너 몰래 나한테 혼수 요구하면서 다 연기였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기는 한데 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고 들은 게 아니라서 안 믿겨.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 남자친구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본인 엄마한테 전화해서 정말 그 말들이 사실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무슨 소리냐며 그냥 만나서 결혼 준비 잘하라고 다독여 준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길길이 날뛰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되도 않는 말로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제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들었지? 엄마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시잖아. 우리 엄마 나한테 거짓말할 뿐 아니죠?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정말 엄마 말씀대로 엄마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아니 뭐 때문에? 엄마랑 사이좋게 잘 지낸 거 아니었어? 제게 따지고 드는 남자친구의 표정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엄마한테 단단히 학습됐다는 것을요. 본인 엄마가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거기다 이렇게 내 말 못 믿고 본인 엄마 편만 드니까 이딴 결혼 당장 때려치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엄마 말이 맞네.
말해도 안 믿을 거라더니 정말이었어. 지금 보니 너 정말 불쌍하다. 본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속고 있네. 그래. 믿건 안 믿건 그건 네 자유야. 마음대로 해. 대신 난 너랑 결혼 안 해. 또 왜 이러는 건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질 않나. 갑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하질 않나. 정말 왜 이래? 그건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다. 물어봐도 모르겠네. 네 엄마는 딴소리 할 게 뻔하니까. 눈뜬 장님이 어디 있나 했더니 너였어. 내가 백날 설명해줘도 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됐다. 그냥 평생 모르는 채로 살아. 너만 손해지 뭐. 근데 그래도 널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만 할게.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하지 마. 그냥 너는 혼자 사는 게 답이야. 왜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만들 거거든.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여자도 네 엄마 감당 못해.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랑 영 끊어야 할 거야. 그러지 않는 이상 넌 절대 결혼 못해. 어떤 미친 여자가 네 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겠니? 뭐? 말 좀 가려서 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결혼이 장난이야. 넌 그렇게 내가 우스워? 네가 우리 엄마 때문에 결혼 망설여서 내가 다 해결해 줬잖아. 아무 잘못도 없는 엄마를 모하면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아직도 엄마한테 감정이 남은 거야? 그동안 괜찮은 척 굴면서 연기했던 거냐고? 연기한 건 내가 아니라 네 엄마라니까. 나 정말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어. 하우는 네 엄마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 탓하지 말고 네 엄마를 탓해. 아니다. 네 자신도 탓해야겠네. 사랑하는 여자의 말도 못 믿는 주제에 나한테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조상님께 감사하다. 결혼 전에 이런 집안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이야. 뭐?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넌 계속 바보같이 네 엄마 말만 믿고 살아. 우리 파혼하자. 지금까지 준비하던 거 정리할 테니까 비용은 네가 부담해. 파혼하는 책임 전적으로 너하고 네 엄마한테 있으니까 난 한 푼도 못 내. 억울하면 소송 걸던가.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와 시모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파혼을 선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파혼한 사실을 전했고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뭐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냐며 파혼하길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신혼집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바라는 것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는 또 어떻고요? 제 말은 조금 더 믿지 못하니 결혼하면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그냥 고생길 열린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그 전에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특별히 용서해주겠다고 했어요. 무슨 선심 쓰듯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뭐가 아쉬워서 고개를 숙여야 하나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파혼할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그동안 준비한 게 아깝지 않냐며 펄쩍 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지옥길 들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미쳤다고 결혼하겠냐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전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길길이 난리 치길래 소송 걸라고 했어요. 다행히 저는 남자친구 엄마와 카페에서 만난 날 CCTV 영상을 확보해뒀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게 혼수 목록 종이를 건네는 게 보였고 실제로 받은 혼수 목록 종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지만 어느 정도는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인간들하고 하루빨리 끝내고 싶네요. 여러분은 결혼 상대 잘 살펴보고 결혼하세요. 잘한다고 오만해하는 건 금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